네, 춥고 바쁜 연말에 이렇게 늦게까지 극장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보신 네 편의 작품 연출하신 오정민 감독님과 연지의 김정현 배우님 그리고 성인식의 고민정 배우님 자리해 주셨거든요. 함께 먼저 각자 소개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춥죠? 그래서 와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날씨가 추운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먼저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식 마지막 작품 성인식의 백설 역할을 맡은 공민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지에서 연지 역할 맡았던 김정현입니다. 네, 배우분들도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영화 보셨겠지만 감독님께는 또 최근 한 3년 정도일까요? 최근 작업 이렇게 쭉 이어서 보시는 경험이 되게 또 남다른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감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오늘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네, 매번 작품 제가 다 편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보는 게 좀 부끄럽고 좀 이렇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언젠가 또 다 한 번에 이렇게 보게 되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오렌지 필름에도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또 한비님께도 오늘 모여주신 한비님께도 되게 항상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참고로 극장 오면서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극장에 오시는 분들 진짜 진정한 시네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와주셔가지고 놀랐습니다. 저는 오정민 감독님 작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 중에 또 제일 좋아하는 작품들이에요. 연지랑 성인식. 그래서 항상 이 두 편을 따로 봤을 때 이 두 편의 주인공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두 배우님과 함께 GV할 수 있어서 또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작품 순서가 실제로 촬영하셨던 순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 순서에 맞게 한 작품씩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제가 간략하게 얘기 나누고 또 관객분들 질문도 받아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지를 보면 저는 뭐랄까요 10대 여성이 주인공인 그런 특히 위기에 처한 어떤 10대 소녀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상업영화에서도 최근에 어떤 현상처럼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연지의 어떤 차별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해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 선택들 그런 것들이 다른 영화들과 분명히 차별되는 지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처음에 연지라는 캐릭터 만드실 때 좀 어떤 부분을 많이 상상하셨는지 그리고 그래서 배우분 만나실 때 어떤 배우가 이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가장 크게 좀 고민하셨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연지의 캐릭터를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캐릭터의 전사를 만들지 말자. 원래 사실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고 몇 살에 어떤 그러니까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구축을 하기가 일반적인데 그때는 그러지 말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되게 실루엣처럼 되게 여러 사람으로 되게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영화들, 그러니까 레퍼런스라고 치면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그 영화들이 예를 들어서 브레송이 무셰트나 로제타 같은 영화를 봤을 때 사실 어떤 캐릭터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았었고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표현해 달라라고는 주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히려 캐스팅할 때 중요했던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정현 배우를 봤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어떠한 색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해맑은 아이, 그리고 저는 성별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정현 배우를 봤을 때 아, 저 친구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을 때 정현 배우도 흔쾌히 예, 하겠다고 해서, 근데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캐릭터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지 말자, 네, 그런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나리오 받고 아, 왜 하겠습니다 하셨는지, 어떤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는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작품을 하겠다고 했던 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연지라는 아이가 이 작품을 채우잖아요. 그런 걸 도전해보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큰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 사실 막 너무 아무 생각이 없이 연기를 했다는 걸 뭔가 오늘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아, 이 내용이 얼마나 씁쓸한 내용인지가 다가오고 막 이랬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냥 그 작품 자체만으로 도전하려고 그런 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작품 제목을 그 극중 인물의 이름으로 정한다는 것은 그 캐릭터에 대한, 그리고 배우에 대한 저는 신뢰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제목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찍으면서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마냥 행복할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캐릭터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가 보여줘야 하는 표정이나 몸짓들이 되게 곤란하고 난처하고 괴로운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찍으면서 좀 촬영 중에 고민이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두 분이 좀 논의를 이어갔던 장면들이 있을까요, 혹시? 사실 이게 3년 전 작품이라서 막 엄청 기억이 나지는 잘 않는데요. 근데 그런 건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현 배우한테도 이런 걸 표현해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공간에서 마음껏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라고 했던 것 같고, 대신 처음이랑 끝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또 그런 지점에서 촬영 감독님 또한 어떻게 자기한테 동선을 안 알려줘도 된다. 그리고 처음에 끝만 말해주면 내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저는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걸 그러니까 얼굴이나 몸짓으로 표현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신 이제 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오정민 감독의 신작이 나왔는데 주연 배우가 공민정 배우래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되게 설렜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조합이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까지 오정민 감독님의 작품에서 느껴왔던 어떤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배우들이 응축해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옆에 계신 공민정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생활 연기라고 말하는 아주 디테일한 것에서부터 사실은 감정의 파고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그런 선이 굵은 연기까지 굉장히 자유자재로 오가는 배우, 너무 팬심으로 말하고 있죠.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또 처음 만나게 되셨고 성인식 시나리오 작업 단계부터 약간 염두해 두셨던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공민정 배우의 팬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시나리오인데 여기 지금 저희 동기들도 와 있고 저 1년 과정 동안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다 보고 있어서. 근데 저는 처음 시나리오 쓸 때부터 저는 공민정 배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공민정 배우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근데 꼭 공민정 배우만 생각하지 마라, 좀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제안도 많이 하셨는데 약간 답정너처럼 고민해볼게 하면서 이제 공민정 배우를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제 민정 배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캐스팅한 이유는 일단 약간 미운 캐릭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공민정 배우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되게
미운 행동을 해도 밉지 않은 거, 그 사랑스러움, 네. 단어 선택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되게 그 미워 보이지 않음으로, 네, 미워 보이지 않, 그러니까 되게 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점이 가장 컸었고, 그리고 저 유소국이고 저렇게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상황을 할 수 있는 배우는 저는 제가 아는 배우 중에서 공민정 배우밖에 없다라고 저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왜냐면 그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너무 창피한데 저 처음에 그 시나리오 받았을 때 되게 재밌게 봤어요. 진짜 재밌게 봐서 이 작품은 되게 한번 연기해보면 재밌겠다, 네, 욕심난다 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까 좀 전에 그 연지 촬영 과정 이렇게 얘기 들었잖아요. 되게 열어두고 이제 표정 같은 거라든지 표현 같은 거 그냥 자유롭게 풀어놨다고 했는데 성은 씨 같은 경우는 표현해달라고 되게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네, 좀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인식은 좀 이렇게 응축해서 뭔가 감독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그렇게 작업한 게 나쁘지 않았고 재밌었고 근데 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막 제가 지금 살짝 정신이 없어서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까 저기 뒤에서 앉아서 성인 씨 같이 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다시 찍으면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네, 저도 나도 다시 찍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찍을까? 네, 그러고 말았는데 그때 저희가 그 끝나고 되게 친해졌어요. 끝나고 되게 많이 친해졌는데 진짜 친해진 다음에 찍었으면 진짜 또 다른 영화가 나왔을 것 같아요. 서로 그때 막 그냥 눈치 보고 약간 이렇게 경계하고 뭐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화를 찍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변명을 하자면 제가 다시 찍으면 잘 찍을 것 같아는 이제 그러니까 항상 찍으면 아쉬운 지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지점들 알고 났을 때 물론 이제 연지를 찍을 때도 아쉬운 거는 다 남기 마련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성인식을 찍을 때랑 연지를 찍을 때랑 마인드 자체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연지는 제가 하면서 제가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이 영화는 이미 처음과 끝이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제가 꼭 찍고 싶었던 장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좀 더 제 틀에 가둬서 찍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또 배우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하더라도 새로운 거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제 스스로 아이러니한 상태에서 좀 촬영을 진행했던 것 같아서 근데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연출적으로도 네, 그런 의미였습니다. 항상 감독님들은 욕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여러 차례 아마 질문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성인식에서의 그 엄마의 유서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객들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서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순간 이제 서리가 보여주는 행동들은 사실 되게 관객들로 하여금 이제 울 수도 웃을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낙담하게 되고 스스로가 너무너무 초라해져 버리는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촬영 때의 감정선을 잡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뭐 감독님과 논의했었던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가장 찍고 싶었던 장면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반면에 약간 이게 제 최선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욕심이 많아서 그리고 또 뭔가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애착이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할 때 저기 있는 임창호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또 이제 PD님도 그렇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콘티를 짜는 것도 그렇고 이제 누구의 시점으로 가다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콘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쯤에서 되게 많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아마 이 장면은 테이크가 많이 못 갈 것이다. 연기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또 이제 현실적으로 또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아마 제 선식에서 가장 많이 테이크를 간 장면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거 더 이상 찍기 힘든데 하면서도 이제 제가 계속 찍고 민정 배우나 저희 스태프들을 좀 곤욕스럽게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네, 또 한마디 하실 것 같아서.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저런 일이 생겼더라면 실제 리얼 타임이 있고 영화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 영화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적인 시간 안에 진짜 겪었을 일들을 응축해서 표현해내는 것이 조금 고민해 볼 지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시간을 이렇게 응축해서 만들어내는 게 조금 힘들었었고, 그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서리의 마음이나 행동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었는지 공감이 되었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공감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우리 우정민 감독님도 믿지만 제일 딱 설득이 됐던 이야기가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정신과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인간이, 사람이, 딸이 이런 순간에 놓였을 때 유서를 너는 찢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뭐 처음엔 더 심하게 뭐 찢는 그런 신이 있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 순간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일단 이거를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친구가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다시 시나리오를 한번 보자, 나를 다시 한번 보자 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를 시키니까 됐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저라면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민 씨, 명민 감독님은 그러려고 했었나 봐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근데 사실 아까 민정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 그리고 저씬만큼은 또 영화가 리얼타임으로 진행되는데 그 순간에 뭐 이 영화에 제한된 시간은 있었고 근데 저 장면만 10분 동안 찍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걸 제가 좀 더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저한테 제한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또 시간을 배분을 어떻게 또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때는 되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모두 표현해야 되는 게 되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 짧은 시간 안에 다 하기는 수는 없는 일이지만 리얼 타임이 아니라 뭐 조금 시간이 더 있다면 뭐 여러 가지 그 119 전화도 하고 그 순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지 않나? 그게 아니라 엄마만 생각한다라는 건 조금 가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죽음도 있지만 이 유서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유서의 그 재산이 욕심에 대한 것도 있다라는 거를 밝히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 영화 보고 나서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여성 캐릭터에 대한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몇 차례 영화를 보면서 어떤 모녀 관계에 대한 되게 애정어린 호기심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어떤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또 되게 현실적인 대사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관계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제 고향이 대구인데 저희 집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대구식 표현으로는 되게 호시학기 자랐다? 그러니까 되게 이쁨을 받고 사는 막내 아들의 역할이었어요. 제가 이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랬는데 저희 누나가 있는데 항상 저와 다르게 좀 차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랑 계속 싸우고 되게 죽일 듯이 싸우다가 5분 뒤에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고 저로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관계는 뭐지? 에 대한 지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항상 성별이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또 뭐 제가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제 솔직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렇지만 엄마와 딸이라면 그 왜 굳이 딸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가족, 부모, 자식인 지점이 더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성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삼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엄마와 누나의 관계를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고 흥미롭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어떤 성별에 국한되기보다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뭐 굳이 나누자면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가 항상 등장하고 아빠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부재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두 편을 봤을 땐 몰랐는데 림과 백일 이렇게 같이 보면서 들었던 감정은 그러니까 뭐랄까 그 기본적으로 버림받음 혹은 혼자 남겨진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일관되게 영화에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고민이 작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뭐 배우분들이 참석하시진 않았지만 림 같은 경우는 보면서 감독님 영화 다른 영화와 비교하면은 레이어가 덜 두껍다고나 할까요? 좀 더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작품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 같은 것이 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뭐 나 왜 버렸어 라는 대사라든지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어떤 비교 대조되는 과정에서 혼자 남겨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쭉 들어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인식을 봤을 때는 약간 그 혼자라는 것에 대해서 혼자라는 것에서 졸업하는 정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그 림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워크숍으로 찍었는데 거기다 만났던 유태호 배우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흥미로웠어요. 이제 20살 때까지 그러니까 유태호 배우의 부모님이 이제 파독 광부고 파독 간호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랐고 그 이후로 이제 뉴욕이나 그 영국에서 공연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살고 있는데 오자마자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흥미로웠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들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절대 뭐 그 입양됐다거나 이런 그런 자기 전사를 가지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 배우의 흥미로움 때문에 시작했던 건데 근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왜 버림받은 건지 이런 게 고민해봤을 때 얼마 전에 이상희 배우님이 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너 약간 분리불안 증세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저 뭐야 무슨 말이야 이러고 이제 집에 생각해보니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내가 언젠가는 나도 독립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독립을 한다는 게 너무 무섭고 또 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나의 또 자식을 낳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또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랬을 때 나의 영화의 창작이 그거는 분리불안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제 테마가 가족이다 보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관객분들 중에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린다고 합니다. 좋으신가요? 저희끼리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100일 관련해서도 잠깐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100일은 이제 꼭 자꾸 성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되게 내 작품 중에 유일하게 남성 인물로 시작해서 남성 인물로 끝나는 되게 나름 특이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각본 원작 자체가 감독님 시나리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작품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100일의 경우도 학교 워크숍이었고요. 저기 지금 핑크색 옷을 입고 계신 치어드식님의 이제 기획이 짧은 시놉시스가 있었고 이제 저희 동기들이 함께 이제 따로 각본 쓰고 연출하고 뭐 편집하는 이런 과정에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같이 팀이 꾸려지고 하게 됐던 작품이라서 또 주인공이 남자였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시놉시스랑 또 시나리오랑 또 영화도 더 각자 다 다르고 근데 그때 좀 저의 관심사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랑 좀 다른 걸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뭐 남자라면 꼭 거치는 군대라는 것과 그리고 어렸을 때 청춘이었을 때에 뭐 누구나 겪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봤던 그런 만남과 이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조금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100이라는 숫자는 보통 어떤 완결성, 완전성을 지닌 숫자인데 그 100일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지으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보면서는 되게 그 100일이 어떤 것의 100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 원작도 100일이었고요. 근데 저는 그 제목이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뭐 100일 휴가에 대한 지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100일이면 아이가 이제 축하를 해주는 그 완성에 대한 완성?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지점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걸 봤을 때 그 100일이 또 흰백자의 날일자 그러니까 뜨거운 그 해가 쨍쨍한 날에 그 주인공 용이가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 지점에서 되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고 전 개인적으로 그 제목이 되게 흥미로워서 네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기 손 들어주셨어요. 예, 감독님 영화 잘 봤고요. 네 편 다. 그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인식은 얼마 전에 미장센에서 한번 봐서가지고 이번에 다시 봤고 나머지 세 편은 다 오늘 처음 봤는데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나머지 세 작품 못 봤던 걸 오늘 이렇게 이어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촬영한 순서대로 이제 상영이 됐다고 하는데 약간 조금 공통적으로 느낀 게 그 엔딩 시퀀스에서 이제 끝날 때 이제 부분을 보면은 100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 주인공이 앵글 바깥으로 이제 사라지면서 약간 오소독스한 패턴인데 나머지 세 편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전형적인 뭐 페이드아웃이나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또 끊기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서 저는 그 다르된 영화들을 보면 좀 그렇게 끝나는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레퍼런스까지는 아니지만 뭐 무시하트 말씀하셨는데 로제타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평소에 다르된 영화나 이런 거 좀 즐겨 보시는지 아니면 결말부를 그런 식으로 약간 급작스럽게 약간 공격한데 뭐 속역 효과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끝내는 게 이 감독님의 취향이 들어가신 건지 제가 다른 작품까지는 그렇게 접해보지를 못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기하신 배우님이나 아니면 감독님께도 좀 공통적으로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특히 좋았던 게 그 김밥을 먹는 게 이게
10줄을 물론 다 드시진 않았겠지만 실제로 다 드신 건 아니겠지만 내러티브에서 보면 그 실제 스토리 진행되는 걸 보면은 그 끝에 하나 뭐 길고양이한테 남겨놓은 거 그거 빼고는 다 드시는데 그거를 굉장히 좀 꾸역꾸역 먹는다던가 아니면 되게 좀 막 뭐 슬퍼하는 막뭐 그렇게 먹었으면 영화 결이 굉장히 달라졌을 텐데 되게 나름 복스럽게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배우님은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연기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김밥 먹는 부분 같은 거는 어떻게 감독님께서 디렉팅을 따로 주신 게 있는 건지 뭐 아니면 배우님께서도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먹는 연기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엔딩 지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다르덴 감독 얘기하면 물론 저도 그 연지를 만들 때 다르덴 감독 되게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또 한국에서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누구나 거쳐간다는 그 다르덴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좋아했었고요. 근데 엔딩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저는 한 영화가 그 되게 하나의 완성된 세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하면 된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좀 멈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단편 영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시나리오 썼을 때의 마지막은 항상 뭔가를 뭔가 완성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흥미롭다? 이까지는 됐다라는 순간에서 항상 멈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되게 재밌는 게 생각나는 게 그 정현아 너 김밥 좋아해? 내가 물어봤는데 그 정현 배우가 저 김밥 좋아해요. 그래서 아 김밥 좋아하는구나 다행이다. 김밥 많이 먹었는데 촬영이 1회차 그러니까 그 바다 장면에서만 김밥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김밥을 또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다 먹을 필요는 사실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굳이 안 뺏고 또 먹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김밥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1회차가 끝나고 2회차쯤 되니까 저희가 제가 컷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씹고 있더라고요. 안 삼키고. 저희도 먹었어? 이제 먹었대요. 안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계속 씹고만 있더라고요. 이게 김밥 안 들어가고. 근데 뭐 다 먹을 필요 없지만 역시 좋아해도 물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 웃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김밥 같은 경우는 뭐 다 먹었을지 안 먹었을지 모르지만 영화에 보여지진 않았지만 울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일종의 약간 악을 쓰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버리거나 혹은 가져가거나 이러면 내가 진 것 같다? 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운다면 저는 이 영화가 그 울음에 대해서 더 큰 이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지 않는 행위들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그때 감독님이 그런 말씀은 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연지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울해하거나 막 힘들어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꿋꿋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서 그냥 제 입안에서 느껴지는 김밥 맛을 느끼면서 그냥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종의 모델로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제가 하는 거고 배우는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필요한 것만 담길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는 것은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연지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욕이잖아요. 모독이고. 근데 그 상황에서 연지라는 인물이 자기 자신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 정말 먹는 행위를 통해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연지라는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고 사랑받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잠깐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혹시 김정현 배우를 만나고 나서 이 연지라는 캐릭터의 어떤 뭐 사소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영향을 받은 게 있을까요? 어떤 뭐 시나리오 상에 없었던 부분이 추가가 되었달지 아니면 습관이나 이런 것들? 네,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사실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정말 기억은 나진 않아요. 근데 아예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그 어차피 영화가 뭔가 미장센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물 영화 보니까 행동이나 제스처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뭐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습관들도 나왔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뭔가 그냥 딱히 그렇게 주문하신 게 없었어서 사소한 행동들은 다 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오정민 감독님 영화를 그 지난번 정동진 독립영화제에서 처음 접했었고요. 제 고향이 강릉이거든요. 네, 그래서 독립영화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객인데 오늘 자리가 좀 되게 영화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약간 지극히 평범한 독립영화에 대해 막 관심을 갖게 된 관객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되게 궁금한 것들은 아까 전에 차은기 상소장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화가 나오던 중에 문득 생각이 난 게 그 얼마 전에 방구석 일렬에서 변영주 감독님이 그 독립영화를 접할 때는 되게 다 이렇게 무겁고 이런 영화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랑 비교해 보면 저는 처음에 이제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를 성인식으로 접하다 보니까 되게 그렇게 경쾌하고 위트 있는 표현을 되게 잘 사용하시는 그런 감독님인 줄 알았는데 오늘 영화들이 되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변영주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그 감독이 선언을 하고 싶어하는 도전 정신이나 실험 정신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처음 이렇게 시도한 독립영화에서부터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감독님이 구축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나 세계관 이런 게 담겨 있는 가장 그 주요한 영화가 있다면 혹시 이 중에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만들고 가고 싶은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배우분들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그 아까 전에 공연 그 배우님께서 성인식에서의 그 유서를 찍는 장면이 사실 공감이 안 됐다라는 장면에 저는 좀 그 되게 자연스럽고 연기가 좀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그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 앞으로 이런 캐릭터라면은 나는 어떤 좀 그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그런 이제 두 배우님들이 연기하시는 것 중에 저게 저 분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캐릭터구나라는 거를 좀 쉽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저도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 제 테마가 뭐냐 하면 뭐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또 다음 작품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막 엄청나게 위대한 영화를 찍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유일하게 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는 거는 저는 매번 다른 영화를 찍어왔고 그리고 또 다음 영화는 또 새롭게 저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의 유일한 자부심이고 그리고 아마 다음 영화에서는 또 좀 더 제 생각에 더 가까운 것들을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잘 나온다고 해서 또 그거를 또 답습한다면 그건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계속 새로운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근데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다음 영화를 찍는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테마에 대해서 좀 더 파봐야겠다. 이제는 조금 계속 실험하거나 새로운 걸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내 거를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그렇다고 뭐 제가 이때 제 거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질문하신 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물어보신 거죠. 사실 그러면 어떤 작품을 하고 싶냐고도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예전에 있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사실상 시나리오를 보면 웬만해선 다 공감이 다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공감이 안 됐으나 이제 공감이 되게끔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네, 그거는 제 선택의 문제였던 거고요. 공감은 다 이제 보통 되고, 제가 보면은 사랑 이야기를 찍은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짝사랑하거나 누군가가 날 좋아하거나 둘이 트루러브, 리얼러브 이런 게 없었어요. 멜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멜로가 너무 하고 싶어요. 며칠 동안 계속 이 말씀하세요. 제가 가장 자신 있고 제가 사랑꾼이어서 진짜 사랑이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실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위에 멜로 쓰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바로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저는 이 작품에서 공감이 됐던 부분은 사실 제가 뭐 어렸던 것도 있겠지만 정말 큰 생각 없이 연기를 했었어서 전체 막 캐릭터에 대한 이해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로서 뭔가 다가갔기 때문에 사실 뭐 공감이 되고 공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의 그런 문제나 어떤 생각이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저 되게 특이한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뭐든 되게 새로운 뭔가 도전하는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저도 멜로도 하고 싶고 세원 영화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또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하면 좋겠네요. 네. 네. 자연스럽게 다음 작품 얘기하고 요즘 활동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요.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고민정 배우님 같은 경우에 올해 스크린을 통해 만나 뵀던 몇 번의 순간이 있었는데 정말 그냥 팬심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영화 보고 했던 분들이 정말 하면 할수록 더 잘한다 이렇게 고민정 배우님 연기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말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 작업하신 작품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뭐 내년 상반기까지 혹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건지 뭐 배우님이랑 김정영 배우님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독님도 다음 작품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얼른 다음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정승호 감독님의 이장이라는 근데 이게 가제여가지고 제가 제목에 장편인데요. 아무튼 그거 이장이라는 작품인데요. 확실하지 않아요 제목은. 아무튼 그 작품을 얼마 전에 이제 끝냈고요. 그건 내년 정도에 잘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같이 스텝했던 친구 오셔가지고 아무튼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아직 비밀이래요. 그래서 아직 말하면 안 돼서 이게 뭐 곧 찍게 되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멜로 아니에요. 저는 또 짝사랑이 이 점은 가족 얘기 진짜. 저 진짜 한번 멜로 빨리. 어떡하지? 네, 아무튼
네, 그런 거 찍고 싶고요. 저 한 번 더 말할게요. 또 저 약간 이런 생활 이런 거 말고 진짜 특이한 거 있잖아요. 아까 연지 씨도 말했던 것처럼 정현 씨 진짜 막 특이한 거 있잖아요.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 평소에 저 그런 거 되게 희열 느끼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특이한 멜로 영화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건 그러니까 원래 가족 영화를 고민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또 제가 멜로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진심으로 저도 좀 제가 멜로 영화도 흥미로워하니까 또 그냥 진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예. 예. 저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고요. 예. 그리고 또 다음 작품 계속 해야죠. 그리고 아마 저도 근데 앞으로 제 테마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영화를 좀 또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또 매번 그렇듯 한 작품이 끝나면 제가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어요. 또 튀면 그쪽으로 또 잘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인사죠? 네. 네. 마지막 그건 안 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살 되는데 대학교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대학 붙어서 들어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장편 영화 하나 하기로 된 게 있어서 아마 그거 촬영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오늘 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끝으로 관객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인사 안 하고 끝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지금 제 자기 홍보만 하고 끝내는 거 같아가지고 여기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춥고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이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기 진짜 되게 솔직히 또 오시기 막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고민했거든요. 근데 왔다 참 잘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지금 아파가지고 많이 혼나와요. 아무튼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민 감독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추운 날씨여서 저도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얘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해준 저희 영화제기 동지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와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화로 만들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다음에 더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